여러분, 펜 드로잉 할 때 어디서부터 어떻게 그려야 할지 막막하지는 않으셨나요? 딱 세 가지 방법만 아시면 그동안 복잡하게 그렸던 펜 드로잉을 쉽게 그리실 수 있습니다. 특히 독학으로 그림 그리시는 분들은 이 영상을 보시면 많이 도움되실 거예요. 도움되실 만한 꿀팁과 개념에 대해 최대한 쉽게 설명해 드릴 테니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펜 드로잉을 하기 전에 스케치를 먼저 하겠습니다. 스케치는 자세히 하지 않고 큰 형태만 잡아줍니다. 스케치 쉽게 하는 영상은 초보자분들을 위해 준비되어 있으니 한번 확인해 보시면 도움 많이 되실 거예요. 우선 연한선으로 큰 위치를 잡아줍니다. 어딘가에 놀러 갈 때 혹은 멋진 풍경을 보았을 때 사진을 찍죠. 지금 그리고 있는 이 사진은 제가 찍은 사진입니다. 여러분 사진첩에도 이런 풍경 사진이 한 장씩은 있지 않으신가요? 멋진 풍경을 보면 그리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고 한번 그려봐요. 쉽고 빠르게 펜 드로잉을 프로 작가처럼 할 수 있는 세 가지 방법 중 첫 번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선 연습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저는 동양화를 전공했습니다. 동양화에서 선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러다 보니 선긋기를 반복적으로 연습했던 경험이 있는데요. 너무 지루하고 얼른 그림을 그리고 싶은데 이 연습을 왜 계속해야 하는지 의문이 생겼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연습했던 힘든 시간들이 그림을 그리는데 다방면에서 가장 많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반복적으로 연습해서 그것이 나에게 터득되었을 때 성장된 그림을 그릴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틈나는 대로 선 연습을 많이 해야 합니다. 기본기가 탄탄해야 원하는 것들을 그릴 수 있기 때문이죠. 긴 선 연습, 짧은 선 연습, 다양한 길이의 선 연습을 해야 합니다. 여기서 선긋기 팁 알려드릴게요. 선을 그을 때는 자신 있게 그어야 합니다. 일자로 잘 그리지 못해도 괜찮아요. 처음엔 잘 그려지지 않습니다. 잘 못 그릴까봐 걱정하는 마음이 많으면 선에도 드러나게 된답니다. 펜 드로잉은 선이 깔끔하고 명확하게 그리는 게 포인트이기 때문에 자신감을 갖고 연습하다 보면 실력 향상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선을 긋다 보면 삐뚤어지거나 엇나가는 경우도 있는데요. 저도 이 그림을 그리면서 몇 번의 실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실수를 해도 당황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수에 연연하거나 지우려고 애쓰다 보면 오히려 더 이상해질 수도 있습니다. 엄청 신경 쓰일 수 있는데 멀리서 보다 보면 생각보다 잘 안 보이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러면서 그림 실력이 늘어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실수를 해도 당황하지 않는 것, 이걸 꼭 기억해 주세요. 사진을 딱 보았을 때 어두운 부분들 있죠? 이런 부분들은 여러 선을 겹쳐가면서 표현해 주면 됩니다. 굵은 펜이나 붓펜을 이용해서 진한 부분을 표현해 주면 효과적입니다. 계속 그려볼게요. 제가 그리고 있는 이 사진은 1점 소실점 사진이죠. 그래서 여기에 점이 있다고 생각하시고 모든 선을 그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계단에 이런 꺾인 면은 선을 이용해서 여기 꺾였다 라고 표현해 주시면 좀 더 그림이 퀄리티 있어집니다. 그림을 그려주면서 명암을 표현해 주면은 그림이 훨씬 더 입체적으로 표현되겠죠. 두 번째는 선의 강약 조절입니다. 먼 곳에 있는 배경과 작은 부분은 얇은 선으로 그리고 가까운 곳에 있는 배경은 먼 곳에 비해 굵은 선으로 그어줍니다. 그러면 선으로 거리감이 나타나겠죠. 원근법에 대해 이전 영상에서 자세하게 다루었으니 참고해주세요. 가까이에 있는 것은 크게, 멀리 있는 것은 작게 그리는 것이 원근법의 기본이었죠. 이 원근법을 나타내는 방법은 크기 차이도 있지만 선의 강약 조절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힘을 주면 굵은 선이, 힘을 빼면 얇은 선이 나옵니다. 멀리 보이는 것들도 꼼꼼히 계속 그려줄게요. 이런 하나의 그림을 그리더라도 다양한 선을 써보려고 해보세요. 선을 쓰는 데는 정답이 없으니까요. 계속 그려볼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세 번째인데요. 바로 사소한 부분도 꼼꼼하게 그려주는 것입니다. 거리에 있는 작은 부분까지 전부 다 그리는 것입니다. 여기서 팁은 비율을 맞춰주는 것입니다. 제가 자주 말하는 부분인데요. 비율을 잘 생각해서 작은 것들이 커지지 않게 신경 써줍니다. 그림을 그리다 보면 작은 요소들이 커질 때가 많아요. 특히 간판에 있는 글씨들 말이죠. 이런 것들은 주변 사물과 비교하면서 크기를 봐줘야 합니다. 한 가지만 계속 파다 보면 그림이 이상해져서 멀리서 봐주는 습관도 중요하죠. 그림을 처음 시작하는 초보 단계여도 이 세 가지 방법을 적용해서 그림을 그리신다면 프로 작가처럼 완성도 있는 그림을 완성하실 수 있습니다. 너무 잘 그리려고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있는 그대로 사진을 보고 선을 따라 그리다 보면 어느새 나만의 그림이 완성되어 있답니다. 계속 그려볼게요. 오늘 그림 여기까지 그리면서 영상 마무리 하도록 할게요. 오늘 영상의 핵심 정보를 요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선 연습. 두 번째, 선의 강약 조절. 세 번째, 사소한 부분도 꼼꼼하게 그리기입니다.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시고 그림을 그리신다면 복잡한 풍경을 보다 쉽게 펜드로잉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멋진 풍경을 함께 그리고 싶은 주변 분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면 함께 즐거운 그림 그리는 시간 보낼 수 있을 겁니다. 구독을 하시면 앞으로 올라오는 영상들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고 여러분의 그림 실력이 향상하는 데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지금까지 미미술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미술학원에서도 안 알려주는 특히 독학으로 그림 그리시는 분들에게 도움될 수 있는 그림 잘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저도 오랜 시간 미술학원을 다니지 않고 혼자 그림을 그렸기 때문에 독학으로 그림 그리시는 분들의 마음을 잘 압니다. 혹은 미술학원을 다녔는데도 그림 실력이 제자리인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죠.
어디서부터 그려야 할지, 특히 채색을 할 때는 어떤 색을 써야 할지 막막합니다. 무턱대고 그려도 이게 맞나 싶기도 하고 그림 실력이 느는 느낌이 안 들 때가 있죠. 오늘은 채색할 때 답답함을 바로 해소할 수 있는 3가지 방법과 꿀팁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이번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어찌어찌 스케치까지는 했는데 색을 쓰는 게 어려우신 분들에게 특히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바로 첫 번째 방법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너무 많은 색을 쓰지 말기입니다. 특히 색을 쓰는 것이 어려우신 분들은 물감 20색 이상을 쓰지 않을 것을 추천드립니다. 제가 이 그림에서도 많은 색을 쓰지 않았는데요. 기본적인 색을 혼합해서 색 만드는 방법을 터득하는 것이 그림 실력 향상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만들어진 예쁜 색들을 쓰면 편리하겠죠? 그렇지만 색을 만드는 실력은 늘지 않게 됩니다. 색을 쓰는 게 어려울수록 적은 색으로만 구성된 물감을 써봐요. 두 번째는 색을 혼합해서 쓰기입니다. 첫 번째 방법과 연결되는데요. 원색을 써도 본연의 매력이 있습니다. 다만 그림이 촌스러워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채도가 너무 높기 때문이죠. 그래서 색을 혼합해서 써야 해요. 톤다운을 시켜 분위기 있는 그림을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또한 색 조합에 대해 잘 알게 되고 적은 색으로도 다양한 색을 만들 수 있는 능력도 생깁니다. 사람마다 개인의 취향은 다 다릅니다. 이렇게 색을 조합해가며 자신만의 색 조합을 찾게 되며 그림 실력이 향상하게 됩니다. 여기서 저만의 색 조합 꿀팁을 알려드릴게요. 색 조합에는 정답이 없습니다만 저는 빨간색과 노란색에는 약간의 주황색 혹은 갈색을 섞고 파란색을 쓸 때는 초록색이나 보라색을 살짝씩 섞기도 합니다. 초록색에도 주황색 혹은 파란색을, 주황색을 쓸 땐 빨간색과 초록색을 살짝씩 섞어준답니다. 영상을 보시면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식으로 다른 색을 조금씩 혼합해 가면서 내가 원하는 색을 찾아보세요. 세 번째는 자신의 취향 찾기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딱딱 떨어지는 디자인적인 느낌보다는 회화적인 느낌을 좋아합니다. 사진대로 칼같이 따라 그리기보다는 나의 느낌을 녹여서 그리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진과는 색이 좀 다를 수 있고 스케치선에서 색이 벗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림은 완성이 되죠. 이렇게 그리는 것은 하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중에서는 사진과 똑같이 딱 떨어지는 그림, 색을 꼼꼼하게 칠하는 그림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여러 그림 작품을 보고 그림을 그리다 보면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알게 됩니다. 그것을 그림 속에 녹인다면 자신의 그림을 그리는 첫걸음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혼자 그림을 그리시는 분들 지금 당장은 막막하고 그림 실력도 안 느는 느낌이실 거예요. 저도 그 느낌 너무 잘 압니다. 하지만 그 시간들을 견디고 꾸준히 그림을 그리신다면 미술학원을 다닌 분들보다 더 개성있고 특별한 나만의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여기서 팁 알려드릴게요. 물감이 다 마른 이후에 어두운 부분을 찝어주면 그림의 입체감이 확 살아납니다. 지금 그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꼭 물감이 마른 뒤에 덧칠을 해주셔야 합니다. 종이가 젖은 상태에서 계속 칠하다 보면 색이 탁해지거나 어두운 색이 포인트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색이 어느 정도 칠해지고 나서 마지막 즈음에 색을 한 번씩 찝어주면 효과적입니다. 계속 그려볼게요.
이번 그림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의 핵심 정보를 요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너무 많은 색을 쓰지 않기. 두 번째, 색을 혼합해서 쓰기. 세 번째, 자신의 취향 찾기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간단할 수 있는 방법인데 이 세 가지만 꼭 기억하신다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주변에 독학으로 그림을 그리시거나 그림 실력이 늘지 않아 힘들어 하시는 분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면 함께 즐거운 그림 그리는 시간 보낼 수 있을 겁니다. 궁금한 부분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을 하시면 앞으로 올라오는 영상들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고 여러분의 그림 실력이 향상하는데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지금까지 미미술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독학으로 그림 그리시는 거 그동안 많이 힘들었죠? 이번 영상에서는 복잡한 풍경 드로잉 쉽게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왕초보도 누구나 쉽게 그릴 수 있도록 최대한 단순하게 설명하겠습니다. 딱 세 가지 방법과 꿀팁 알려드릴게요. 이 방법만 아시면 효율적으로 그림 실력이 늘어납니다. 풍경 드로잉은 기본적인 구조만 이해하시면 누구나 쉽게 따라 그리실 수 있습니다. 혼자 그림 그리시는 분들은 어디서부터 어떻게 그려야 할지 막막하실 텐데요. 그런 분들에게 오늘 이 영상 많이 도움되실 테니 끝까지 꼭 시청해주세요. 우선 풍경 사진을 관찰해 볼게요. 풍경을 쉽게 볼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가장 큰 덩어리를 찾는 것입니다. 이 건물이 가장 크죠? 그릴 공간을 연필로 크게 선으로 그어주고 건물 위치를 잡아줄게요. 연한 선으로 그어주세요. 다음은 나무가 보여요. 나무 위치와 뒤에 보이는 산 위치도 잡아줍니다. 그 이후에 작은 것들을 잡아줄게요. 너무 세세한 것들 말고 문, 창틀 이 정도의 작은 요소들만 잡아줄게요. 본격적으로 펜 드로잉을 들어가기 전에 가이드라인을 잡아주는 것이에요. 우리에겐 지우개가 있으니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스케치를 해줄게요. 이때 신경 써야 할 점은 비율을 맞춰주는 것입니다. 비율 맞추는 게 가장 중요해요. 여기서 비율을 제대로 못 맞추면 어색한 그림으로 완성하게 된답니다. 꼭 신경 써주세요. 큰 덩어리를 어느 정도 찾고 가이드라인을 그렸으면 펜 드로잉을 시작해 줄 건데요. 두 번째 방법 바로 알려드릴게요. 바로 끊어서 그리기입니다. 자신감 있게 선을 그어보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만 아직 손이 풀리지 않은 초기 상태에서 갑자기 긴 선을 그리면 삐뚤어지기 십상입니다. 특히 초보자분들일수록 더 그럴 것이고 누구나 선을 똑바로 그리는 것은 어렵습니다. 이럴 때는 이런 식으로 살짝씩 끊어 그려주는 거예요. 긴 선은 부담스럽다. 삐뚤어질까봐 걱정되는 상황이다. 그럴 때 끊어주는 것이죠. 그래도 어색하지 않게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만약 긴 선을 꼭 그려야 하는 상황이라면 테스트할 수 있는 종이에 연습을 하고 손이 어느 정도 풀린 상태에서 그리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선을 너무 많이 끊어서 그리면 안 됩니다. 너무 많이 끊어서 그리다 보면 그림의 완성도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럴 땐 선을 꼭 이어주세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피드백을 받는 것입니다. 혼자 그림을 그리다 보면 어디가 어떻게 이상한지 잘못된 점이 있는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객관적으로 자기 그림을 보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의 그림을 보여주고 어떤 것 같은지 조언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내가 보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을 수 있고 그 부분을 알고 다음 그림에서 고치면 그때 그림 실력이 향상됩니다. 그림을 모르는 사람의 눈에도 잘못된 부분은 보이거든요. 부끄럽다고 숨기고 혼자서 자기 그림에 빠져 그림을 그리다 보면 그림 실력이 결코 빠르게 늘지 않아요. 그래서 객관적으로 상처받을 각오하고 보여줘야 합니다. 그래야 그림 실력이 늘어요. 만약에 주변에 물어볼 사람이 없으면 그림 소모임을 나가는 것도 방법입니다. 계속 부딪혀봐야 그림 실력이 성장할 수 있어요. 지난 영상에서도 펜 드로잉의 기초와 팁에 대해서 설명드려서 그 영상 참고하시면 도움 많이 되실 거예요. 작은 것들도 꼼꼼하게 그려주세요. 풍경화는 묘사할 부분이 많아서 저절로 선이 많이 들어가는데요. 그래서 밀도가 자연스럽게 높아집니다. 따라서 그 풍경과 똑같지 않아도 그럴싸하게 그려지기 때문에 조금은 다르게 그려도 괜찮아요. 똑같이 그린다는 부담감은 내려놓고 즐겁게 그림 그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림을 그릴 때는 부담감보다는 재미가 높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림 집중해서 계속 그려볼게요. 진한 부분은 붓펜으로 채워줄게요. 여기서 펜 드로잉 실력이 늘어나는 팁 알려드릴게요. 바로 다양한 선을 그림 속에서 써보는 것입니다. 이런 어두운 나무는 진한 선을, 옆쪽의 나무는 연한 선을, 또한 공간감에 따라서 선의 강약을 조절해 보는 거예요. 한 가지 방법의 펜선보다는 다양한 펜선을 사용하다 보면 그림을 그리는데 더 재미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제가 그리는 과정을 보시면 어떤 말인지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림 집중해서 계속 그려볼게요. 그림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의 핵심 정보를 요약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그려야 할 풍경 속에서 가장 큰 덩어리를 차례대로 찾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부담스러운 긴 선은 끊어서 그리기입니다. 세 번째, 주변 사람들에게 피드백을 받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방법만 기억하신다면
복잡한 풍경도 쉽게 그리고 효율적으로 그림 실력이 늘어날 것입니다. 함께 풍경화를 그리고 싶은 분들에게 이 영상 공유해 주시면 함께 즐거운 그림 그리는 시간 보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궁금한 부분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을 하시면 앞으로 올라오는 영상들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고 여러분의 그림 실력이 향상하는 데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지금까지 미미술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물감으로 색칠할수록 그림이 이상했던 적 있으신가요? 스케치는 잘 된 것 같은데 색칠하려고 하면 막막하고 생각만큼 잘 안 되는 분들 있으실 거예요. 막상 완성하고 나면 내 그림이 이상해져 아쉬웠던 경험이 있거나 채색만 하면 그림이 망치는 분들, 이 영상을 꼭 보셔야 합니다. 이번 영상에서 채색 실력 늘리는 3가지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오랫동안 그림을 그렸는데 채색만큼은 어렵다 하시는 분들에게 이 영상 도움되실 거예요. 저는 그림을 전공하면서 많은 분들의 그림을 봐왔는데요. 그때마다 채색 실력이 늘지 않는 분들의 공통적인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첫 번째 알려드릴게요. 채색 도구가 깨끗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채색을 시작하기 전에는 내 물감이 다른 물감과 섞여서 지저분하지는 않은지, 팔레트나 붓에 전에 쓴 물감이 남아있지는 않은지 꼭 체크하셔야 합니다. 귀찮다고 그냥 써야지 하면 색이 금방 탁하게 나옵니다. 생각보다 채색 도구를 깨끗하게 유지하는 일이 귀찮은데요. 오늘 쓴 거 다음에 쓰기 전에 닦아야지 라는 마음이 들 때도 있죠. 저도 그런 마음이 드는데요. 그러다 보면 채색 도구가 금방 지저분해집니다. 특히 물과 섞어 쓰는 수채화는 맑은 색감이 특징이죠. 그래서 채색 도구를 꼭 깨끗하게 유지해야 해요. 수채화 할 때 주의할 점 알려드릴게요. 탁하고 진한 색을 쓸 때 주의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제가 그리고 있는 건물의 색, 탁한 회색이지만 진한 회색을 만들어 쓰지는 않았는데요. 탁한 색을 표현할수록 색을 조심해서 써야 합니다. 여러 가지 색을 섞어보며 테스트해보세요. 그럼 내가 원하는 색을 찾을 수도 있고 진한 색을 쓸 때도 어렵지 않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진에 보이는 색을 최대한 비슷하게 만들어 보는 것입니다. 똑같은 색을 만들지 못해도 괜찮아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비슷한 색을 만들어내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이 거듭 반복되면서 채색 실력이 늘어나는 건데요. 이런 식으로 연습을 계속 하다 보면 나중에 내가 원하는 색을 만들 때 무슨 색을 섞을지, 이 색, 이 색, 섞으면 무슨 색이 나오는지 바로 알게 된답니다. 그러면서 채색 실력이 늘어나요. 이 영상을 보시고 나서 채색할 때 평소에 내가 안 써본 색도 써보고 다양한 색을 섞어보기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채색하는 것이 막막하기보다 물감 쓰는 게 재밌어지고 그림 그리는 시간이 즐거워질 겁니다. 저는 이제 맑은 하늘색을 표현하기 위해서 팔레트를 깨끗하게 닦고 휴지도 바꿔줬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채색 도구를 깨끗하게 해야 원하는 깨끗한 색을 표현할 수 있겠죠. 특히 하늘은 진한 하늘색을 쓰면 어두운 밤처럼 표현되기 때문에 하늘은 연하게 물을 많이 섞어서 써야 맑은 하늘이 됩니다. 마지막 방법은 저에게 가장 도움이 많이 되었던 방법이기도 하고 이 방법 쓰고 나서 색감이 많이 좋아졌다고 주변에서 많이 들었습니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인데요. 바로 사용하는 물감 수를 줄이는 것입니다. 이전 영상에서도 언급했던 부분입니다. 많은 색으로 구성된 물감을 쓰다 보면
색을 만들어 보는 실력이 줄어들어요. 색의 스펙트럼이 상당히 넓잖아요. 보라색도 붉은색에 가까운 보라색이 있는가 하면 푸른색에 가까운 보라색도 있습니다. 그냥 필요한 색을 콕 찍어서 쓰는 것보다 내가 직접 색을 만들어 보며 그 색의 이해도를 높이는 과정이 채색 실력이 느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저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두 번째 방법과 일맥상통하는 내용이기도 하죠. 채색 실력이 늘어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색을 만들어 보기도 하고 써봐야지 늘어나요. 제가 반복해서 강조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색을 쓰는 게 가장 어려우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함께 고민을 나누어 봐요. 저 같은 경우는 파란색 계열을 좋아하기도 하고 잘 쓰고 싶어서 특히 연습을 많이 했는데요. 빨간색, 노란색, 주황색, 초록색, 보라색, 갈색 등등 모든 색의 파란색을 섞어보고 써봤습니다. 또 파란 계열 물감만 해도 많잖아요. 그 색들도 하나씩 다 써보고 비교해보고 테스트해보고 그림 한 장 한 장 그릴 때마다 이 과정을 반복했습니다. 처음에는 쉽지 않았지만 그 과정이 힘들다기보다는 재밌었습니다. 그 결과 지금은 자유롭게 색을 표현하게 되었는데요. 그림 실력이 늘어난다는 게 기간을 딱 정하고 계획적으로 연습한다고 느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오늘 한 장 꾸준하게 그리다 보면 실력이 차곡차곡 쌓여서 빛을 발하는 순간이 오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팁 알려드릴게요. 어느 정도 물감이 마르고 나서 마무리로 진한 색으로 어두운 부분을 찝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입체감이 생겨요. 너무 과하게 칠하면 그림이 어두워질 수 있으니 주의하면서 살짝씩 찝어주는 게 포인트랍니다. 이 팁은 물감을 사용할 때뿐만 아니라 연필을 사용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마지막 부분을 찝어주는 게 중요하답니다. 그래야 그림이 확 입체적으로 보여요. 이번 영상 핵심 정보 요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채색 도구 깨끗하게 유지하기. 두 번째, 사진과 비슷한 색 만들어 보기. 세 번째, 사용하는 물감수 줄이기. 이 세 가지 방법만 꼭 기억하신다면 많이 도움되실 겁니다. 또 주변에 독학으로 그림 그리시거나 채색하는 것을 유난히 힘들어 하시는 분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면 함께 즐거운 그림 그리는 시간 보낼 수 있을 겁니다. 구독하시면 앞으로 올라오는 영상들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고 여러분의 그림 실력이 향상하는데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지금까지 미미술술이었습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